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전세에 이어 증권 사기, 전세 사기가 아니라 이제 증권 사기다라는 얘기입니다. 피눈물이 퍼진다. 무슨 얘기냐? 밑줄 볼까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상에서 종목과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주는 유사 투자자문업체 일명 주식 리딩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리딩방을 통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식 리딩방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2018년 7,625건에서 지난해 18,276건으로 5년 동안 2.5배가 증가했다. 건수만 증가한 게 아니라 1인당 투자 금액도 크게 늘어서 여기 표를 보시면 작년에 이 인당 한 700만 원대였으면은 올해 초 지금 830만 원대까지 이 피해 금액도 상당히 좀 늘었다. 주목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 윤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듯이란 기사입니다. 네, 고위 당정 어제 만났죠. 이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입니다. 전기료 오른다 하고 계속 보류 유예됐었는데 전기료 1kW 시당 8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월 4인 가구 기준 2,800원이 오를 것 같다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오후에 고위 당정이 있었고요.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당정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킬로와트 시당 7원이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이거보다는 약간 높여서 킬로와트 시당 8원이 인상될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코인 의혹 김남국 꼼수 탈당 논란입니다. 네, 지금 코인 논란의 이 한가운데 있는 김남국 의원 어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꼼수 탈당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좀 무거운 사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제 지난 10일 이 수원의 스쿨존에 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 스쿨존에서 이 시내버스에 튀어서 숨진 이 한 아이 조은결 군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참 해맑게 웃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참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지는데 조군의 어머니 어제 관을 부여잡고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 서행운전 좀 거듭 좀 당부를 드려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좀 크게 보시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그 얘기는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만능 치트키입니다. 근데 쌍따옴표가 붙었죠. 무슨 얘기인지 좀 같이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인 김남국도 탈당, 또 꼬리 자른 민주당입니다.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근데 약간 좀 날이 서 있습니다. 또 꼬리 자른 민주당이라는 분이 시각을 담아서 지금 기사 제목을 뽑았는데요. 김남국 의원 어제 오전에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서 탈당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NS 내용을 좀 찬찬히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합니다.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납니다. 잠시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졌는데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단호하게 맞서겠다. 네, 사실 상당히 좀 긴 내용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지금 짧게 좀 중요한 포인트만 보여드렸는데 어제 오전 무소속으로 계속해서 진실을 좀 찾아 나가겠다.
그리고 잠시 떠나 있겠다라는 얘기도 또 했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처음에 송구하다라는 표현 같이 보셨을 것 같아요. 송구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주원규 의원님. 네. 송구하다고는 했지만 오늘 쭉 아침 조간에 나온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 대국민 사과는 아니었다라고 또 이 판단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남국 의원님 입장에서는 네. 이 과도하고 왜곡됐다라고 주장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고 네. 진실을 소명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한 부적절함을 토로하겠다 이런 프로세스로 읽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부분에서 많이 아쉬운 부분들은 곳곳에서 묻어나는 건 일단 탈당이라는 행위 자체의 아쉬움도 있지만 이 김남국 의원이 지금 그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항의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항의적이다. 맞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자신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옹호를 해주고 네. 다른 부분에서 진상조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대응을 말아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많은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묻어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다가 오히려 큰 부담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이것은 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 지도부에도 약간의 좀 서운함을 끼친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양경원영 의원님, 당 지도부에 서운함이 느껴지는 글이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 지도부에 대한 서운함보다 네. 언론에서 정말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몰아치듯이 막 뇌물을 받은 것처럼 한다거나 부당한 정보를 이용해서 코인 투자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거의 다 확인이 되긴 했지만 그 건에 대해서 그런 보도를 확인이 됐나요? 사실 아니라는. 그렇죠. 그 에어드롭에 대한 거든 아니면 그동안에 그 내용 계좌가 다 지금 밝혀져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비실명으로 한 게 아니라 실명 계좌로 다 한 거였고 다만 이게 단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거래를 다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건 본인이 전세 자금을 빼서 했다는 거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전세 자금 빼서 주식 투자를 했고 주식 투자해서 다시 빼서 이쪽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이미 뭐 계좌가 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다른 데서 돈이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런 이제 허위 보도에 대한 단호히 맞서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지. 저는 네. 당 지도부에 대한 네. 얘기라기보다는 당 지도부는 조사위를 출범을 시켜서 어쨌든 사실 확인을 하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그 조사 과정에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이제 전세자금 빼서 코인 투자했다는 게 아니고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예금이 늘고 이제 전세 보증금 는 거에 대해서 사실 해명 논란이 사실은 다르게 밝혀졌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진상조사단이 이제 꾸려잡고 막 시작하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먼저 진상조사단의 어떤 자료 요구에 대해서 네. 협조를 해야죠.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찔끔찔끔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이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해명이 됐다고 하셨는데 전혀 해명이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냥 정치적인 그러한 왜곡적 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 무상으로 줬다랄지 아니면 어디서 뇌물을 받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짜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네. 구체적으로 자기가 거래한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를 했고 어떻게 받았고 이런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어떤 이것을 무력화시키면서 지금 의총이 열리기 2시간 전에 탈당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일단 민주당을 떠나서 방어막을 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당에서 코인 팔으라고 하니까 팔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구체적으로 코인을 어떻게 거래했고 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그 뭐 수익이랄지 이런 걸 밝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검찰가 수사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 물론 뭐 당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해명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추면서 본인이 진상조사할지 민주당에 더 몸담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결국은 뭐 갑자기 좀 탈당이라는 카드를 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의혹이 해소됐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용호 의원님. 저는 아마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의 문제 가지고 해소됐다 의혹이 이렇게 동의하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뭐 김남국 의원께서 그 코인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명을 했는데 네. 해명을 하면 할수록 꼬이고 의혹이 더 늘어나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 봐서도 아주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상조사를 해서 이게 투명하게 진상이 나오고 의혹이 해소되면 좋겠는데 그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으로 봐서도 당에 너무 부담이 되고 당은 당대로 이게 들고 있자니 너무 어려운 문제고 자꾸 뭔가 이게 터지는 폭탄처럼 이러니까 들고 있을 수도 없고 또 김남국 의원은 부담 주기도 어렵고 본인도 해명하기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는 탈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탈당의 골든타임을 잡았다. 그러니까 의총에서 어떤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중간 내용이 나오기 전에 네. 탈당을 한 것이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탈당을 반복해온 것이 9번째입니다. 탈당 전문당.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탈당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 김남국 의원의 문제도 국민들은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진상조사단이 출범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탈당 오후 2시 15분 탈당기를 지금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문제는 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이 되는 중이었는데 탈당을 했다라는 점이라는 거를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매일경제에 좀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 진상조사 무력화시킨 김남국 탈당. 네, 당 신뢰 위기 부른 김남국 무책임한 탈당에 분노가 확산됐다라고 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라는 건데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데 탈당을 하면 어떡하느냐. 약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까지 좀 보겠습니다. 네, 김남국 코인 의혹 해소 안 됐는데 진상조사 윤리감찰 사실상 중단입니다. 네, 지금 의혹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진상조사 그리고 윤리감찰 사실상 중단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권칠승 대변인의 얘기 같이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 내에서도 탈당 안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 차원의 입장이 따로 있으신가요? 뭐 법적으로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자유의사에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진상조사 장날 윤리감찰단에서 이제 하는 부분은 탈당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도부에는 혹시 탈당 의사를 사전에 밝히셨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도 기자들 전화 받고 페북에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네, 일단 중단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권칠승 대변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 이후에 의총이 열렸고요. 의총 결과 계속 조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좀 밑줄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있죠. 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중간 이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조사단은 이용거래소, 전자지갑, 그리고 거래 코인 종목 수입 등 거래 현황과 관련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조사단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탈당을 한 것이다. 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네, 일단 당 진상조사위가 출범을 했고 조사를 하기로 했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게 김남국 의원의 얘기였었는데 어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럼 탈당하기 전에 자료를 냈느냐? 일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게 조사단의 얘기입니다. 네. 근데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한다면 양희원영 의원님, 그럼 네네. 조사를 진상조사단에서 계속 하려고 해도 당 내에서 탈당 이후에 조사를 하려고 해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제 의총에서 얘기를 들은 것과 기사 내용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의총에서는 예,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부분의 자료를 다 제출을 했고 네. 그 제출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미처 받지 못한 게 있었고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고. 그거를 이제 탈당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논의하는 과정이었지. 네. 저런 좀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번 기회에 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게임하듯이 이렇게 단타로 계속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천 건 거래했다고 지금 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게임하시는 분들 1년 전에 내가 어떤 게임에서 아이템 뭘 얻었고 그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네. 거래 현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출하기가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지 네. 그걸 내지 않고 거부했다 이런 식의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다만 당규상에 이제 탈당을 하면은 더 이상 우리 당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요구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그 공유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할 때 당의 부담을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뭐 선당후사의 네. 차원에서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나와서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마땅히 다 제출할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되고요. 네. 저기 계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네. 어쨌든 우리도 보면 거래하다가 빈 계좌들 몇백 원, 몇천 원 남아 있는 계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신고해서 다 뒤져보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지. 내가 그걸 일일이 찾아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지 못한 부분도 네.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어제 의총에 직접 참석을 했었던 양여원영 의원의 얘기는 의총에서 진상조사단이 얘기를 한 건 안 냈다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받았고 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직 못 받은 것도 있고 뭐 그랬다라는 말씀인 건데 조금 전 김남국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탈당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 소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 탈당하시는 겁니까? 법적인 책임하고 정치적인 어떤 도의적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문제로 우리 당에 누를 끼치고 여러 피해를 보는 것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요. 그래서 탈당해서 제가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이것을 다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겁지만 어려운 결정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거꾸로 이게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부터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당 진상조사를 요청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제 실명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게 다 공개가 되면 모든 의혹들이 쉽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 요청을 해서 진상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조금 전에 했었던 지금 이 인터뷰 내용입니다. 오늘 한 김남국 의원의 얘기였는데 일단 법적인, 도의적인 어떤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탈당을 해서 광야에서 홀로 싸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주원규 의원님, 네. 법적인 책임은 없고 도의적인 책임은 그럼 인정을 하는 걸까요? 도의적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여론이 악화가 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30 세대에서 이 코인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투기와 투자가 지금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뛰어들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의 네. 매우 큰 실망감을 표현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남국 의원이 아마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나 김남국 의원님 입장에서는 왜곡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바로잡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네.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2030 세대의 무너진 신뢰가 당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네. 탈당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개인에게 너무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당에게 오히려 부담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진상조사를 신뢰하고 네. 더욱이 이재명 대표께서 긴급감찰 지시를 한 상황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갑자기 중간에 탈당을 하게 될 경우에 나오게 되는 여러 후폭풍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셨다는 것은 네. 좀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너무 개인의 어떤 명예 회복을 위해서 당을
조금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게 기강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 중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진상조사를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진상조사 내가 먼저 자청을 했다. 절대 회피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요건 제가 OX 질문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탈당을 했습니다만 당의 추가 조사에 응할 것이다. 하나, 둘, 셋. 네. 일단 보수 쪽에서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진보 쪽에서는 응할 것이다. 좀 갈렸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응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는 있지만 네.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협조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 유리한 것은 내겠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이 처음에 코인에 뛰어들 때 초기 자금, 네.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넣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산 공개, 재산 등록된 재산은 줄지 않았느냐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처음부터 은닉 재산이 있었던 거 아닌가.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무상으로 받은 코인 이 부분에 대한 것 네. 이것이 이해 충돌이 없나 혹은 이렇게 큰 거액의 돈을 넣었을 때는 미공개 어떤 정보를 네. 활용한 거 아니냐. 또 결정적으로 사실 비판받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서 추궁할 때도 그 당시에도 거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거래 내역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쏟아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근본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만 낼 것이다. 그런 다 정책은 내진 않을 것이다. 네, X로. 네. 양효원 의원님. 그 얘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코인에 투자해서 그게 60억이나 되더라. 네. 이것이 이 처음 의혹은 60억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것이 저는 국민들의 감정을 굉장히 자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코인은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네. 도박과 같아서 누군가가 벌면 누군가가 잃더라고요. 제로섬이라고 예,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인 경우는 네.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가치가 상승해서 가격이 오를 수가 있지만 코인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네. 사실 코인 투자를 해서 돈을 잃은 젊은 청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박탈감들이 많고 자산을 한꺼번에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네. 부동산도 저렇게 오르고 하면서 그나마 좀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코인이고 여기에 지금 투자한 경험 있는 사람이 600만 명이나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치인이 그걸 단기간에 몇십억이나 올렸다? 그 건에 대한 도의적인 이제 비판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진상조사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처음에 전세자금 빼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당연히 이걸 다 해서 코인에 전 재산을 넣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넣었으니까 그 위험한 데에다가 네. 얼마나 수시로 받겠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이나 이런 때에 투자한 그러니까 거래한 의혹이 있습니다. 본인도 기억을 하기에 뭐 그 중간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에서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년 전에 게임한 거 다 기억을 못 하듯이 그걸 다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현금화 시킨 게 한 8억, 9억 초기 투자 기금 똑같은 거고 네.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게 그만큼이다. 그러니까 한 100%, 90%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갔다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 그 과정에서 뇌물로 받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는 게 다만 에어드랍에서 그러니까 그 공짜로 주는 마케팅용으로 네, 네. 그게 얼마나 됐던 건가 그게 혹시나 관련이 되지 않나 이 정도가 남아있는 거라고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쨌거나 탈당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당의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료를 다 제출할 것이다. 당의 라고.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남아 계시잖아요. 탈당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분들은 사실 찾아보기는 어렵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의원님들은 너무나 그걸 개인의 책임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사실 저도 이건 당에 끝까지 남아서 네. 같이 책임지고 그리고 징계 절차 밟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 중간에 탈당하는 건 저도 계속 뭐 지난번에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이 건도 저는
당내에서는 계속 반대 입장을 내긴 했는데요. 네. 근데 탈당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탈당이 오히려 탈당했다고-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당 차원에서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홀가분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 같이 비를 맞고 잘못한 게 있으면 같이 석고대죄를 하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저는 그렇죠. 있고요. 근데 뭐 김남국 의원이 본인 때문에 당 전체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그 결단을 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이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네. 반박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도 탈당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못한 재산 문제 가지고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되니까 아예 의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비춰보면 김남국 의원은 의원직 사퇴해야 돼요. 이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근데 그 당시에 김홍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 축소 신고 가지고 탈당을 했거든요. 네. 지금 복당 절차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뭐 민주당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씀하시니까 국민의힘과 견주어서 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는 국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미스한님, 김남국 의원 남아있는 코인은 다 팔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제가 볼 땐 팔지 않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안 팔고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는 팔 걸 권유하니까 네. 그러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탈당한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네. 본인은 이제 코인을 더 팔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본인 생각에 그럴 그렇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어떤 수익이랄지 이런 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상조사에 응하냐 응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이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진상조사단이 민주당에서 김남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원이 아니잖아요.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강요할 수 없죠. 그렇죠. 강요할 수 없고 더구나 네. 이제까지 자료를 갖다 제대로 안 냈다는 걸 보면 본인이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 의원님께서는 이거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코인은요. 자기가 거래한 내역이 네. 그냥 이 터치 한번 하면 쭉 나와요. 현금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들어갔고 네. 내가 코인을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소수점까지 그냥 쭉 나와서 자료 내기 가장 쉽습니다. 뭐 은행에 갈 필요도 없거든요. 이거 내용 자체는. 네. 그런데 이제까지 자료를 안 낸 거 보면 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본인은 이제 법적인 도의적 책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도의적 책임은 뭐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럼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무상으로 받은 게 없다. 뭐 전자지갑에서 다른 쪽에서 뭐 이동한 게 없다. 실명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사실은 해명을 구체적으로 해야죠.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려면.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뭐 나는 실명으로 거래했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전문가들이 추적해가지고 그 잡코인들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거래를 했고 종류도 많은데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적 도의적 책임이 없다. 만약 책임이 없으면 탈당하지 말아야죠. 왜 잘못이 없는데 탈당해요? 진상조사단에 응해야 하는 거죠. 그 자료는 뭐 정말로 하루 이틀이면 다 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본인이 아무튼 뭐 조사에 응할 생각하지 않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코인도 건지고 법적인 것도 책임을 안 지려는 뭐 그런 뭐 상황을 생각하고 탈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탈당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탈당 상황 국민일보는 만평으로 또 어떻게 그러나 같이 좀 볼까요? 네. 네. 보면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꼼수 탈당 코인 김남국이 지붕 위에 있는 닭이다. 그리고 밑에 걔가 진상조사 매각 권고하겠다던 민주당이 지붕 아래에서 닭을 보고 있는 걔다. 그래서 와, 더 이상 닭을 쫓을 수가 없게 됐다.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민주당 입장에서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안타깝다라고 말을 하는데 좀 안타까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만화에서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이 탈당, 사실 탈당 자체만 갖고도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사우스 킹덤 베스트님 질문 드립니다.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의 코인 지갑 계좌를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건가요? 요거는 양이원영 의원님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어제. 않습니다. 지금 계속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막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어제 진상조사단이 얘기한 거는 제출을 계좌와 했죠. 지갑을 제출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제출을 했고, 네. 근데 이제 그걸 지금 몇천 건을 단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게임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던데 그걸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들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제가 진상조사단 하는 위원께 직접 여쭤보고 확인을 한 거였고요. 네. 그리고 실명 계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쨌든 들여다보려면은 누구든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그 건에 대해서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다만 중간중간에 부족한 자료들에 대해서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거라든가 내가 계좌가 몇 개가 있었더라 그런 것들을 다 제출하지 못한 거였지 네. 메인으로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건 아니다. 메인 이 계좌 거래 내역 등등은 제출을 했고 다만 중간중간 빈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진상조사 그리고 당내 윤리감찰 사실상 중단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속에 네, 논란이 아직 완전히 해소가 안 된 상황입니다. 완전히 해소가 안 된 종잣돈은 어떻게 마련을 했고 뭐 언제 팔아서 언제 했고 뭐 명확하게 딱 나오진 않은 그런 상황에서 국민일보 좀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네. 공짜 코인의 입법 로비 의혹까지 네. 강제 수사 불가피입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들을 보면 뭐 처음에 이해 충돌도 있었고요. 입법 로비 의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공짜 코인, 이게 사실 입법 로비랑 좀 비슷한 얘기인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해 충돌, 종잣돈,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냐, 미궁에 빠지는 거냐라는 이런 우려가 드는 상황에서 결국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혹 규명, 남은 건 수사뿐, 검찰 압수수색 영장 다시 청구입니다. 근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검찰이 이미 2번의 압수수색 영장을 쳤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됐죠. 지금 3번째 다시 재청구하겠다라는 건데 3번째 쳐서 지금 사실 그동안 언론 보도로 나온 내용을 그럼 검찰이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앞에서 2번 기각됐는데 3번째에는 발부가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 그 검찰이 이제 영장 기각 2번 당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상거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김남국 의원의 어떤 빈번한 거래랄지 뭐 한 80만 개, 뭐 127만 개 이거 갖고 있다는 걸로 영장을 청구한 걸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했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코인에 대해서 좀 약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굉장히 이게 새로운 영역이라서.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일단 본인의 전자지갑 3개를 공개했잖아요. 네. 그건 전자지갑 3개를 공개하면 뭐 김남국 의원이 알고 공개했는지 모르고 공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투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지갑을 따라서 가면 거래 내역을 제3자도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확보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이제 P2E 코인이거든요. 네. 이게 게임을 하면서 뭔가 게임의 가상화폐를 얻는 방법, 네. 보상으로 얻는 방법인데 그걸 통해서 또 이제 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런데 P2E 게임과 관련된 것인데 그 거래에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믹스하고 클레이페이랑 코인하고 바꿨는데 결국 클레이페인 자체가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인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코인인데 한 20억, 30억 원의 유믹스가 왜 바꾸냐는 거죠. 그러면 이거 서로 이제 공모했느냐, 공모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법적으로 가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에서 일단 김남국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정치자금법 위반, 네. 그다음에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이 이 3가지 범죄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이번에 청구를 하면 네. 이제 발부될 가능성은 거의 뭐 높다 이렇게 보고 결과적으로 뭐 진상조사단이 조사할 수 없고 윤리감찰단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법적인 영역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세 번째 영장 청구는 좀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뭐 입건이 됐고 다 발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코인 무상 취득, 네, 에어드롭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 없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기사입니다. 네. 지금 김남국 의원 이번 이 의혹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사의 쟁점 일단 무상 취득 부분이 있고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느냐 여부도 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에어드롭이 뭐냐? 네, 에어드롭. 그러니까 이 에어드롭이라는 게 마케팅 차원에서 이 코인 발행사에서 일단 무상으로 뭐 얼마 이상 거래를 한 사람, 뭐 몇 개의 코인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뭐 개수당 뭐 1개, 뭐 10개씩 준다라고 좀 무상 분배를 좀 하는 그런 걸 좀 이 에어드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 그리고 대가성이 없다고 해도 어쨌거나 미공개 정보를 그러면은 혹시 이용한 거 아니겠냐, 정보를 들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주원규 의원님. 네. 에어드롭으로 얼만큼을 받았는지 양을 보면 좀 제가 듣기에는 에어드롭으로 받는 양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다. 뭐 몇십만 개를 받고 이런 거는 사실 에어드롭으로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주진 않는다라고 들었는데 받은 양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 받은 양이 네. 뭐 상식적이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기준이 지금 코인 업계에서의 그 룰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받은 양만으로 에어드롭이 대가성이 있었던 거냐, 미공개 정보가 이용된 거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코인 자체가 이 증권성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까지 확장해서 보기에는 쉽지 않다.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아까 법적인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나누겠다라는 건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단타 거래를 하셨는데 네. 그게 어떤 일반 증권에서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LP라는 약자를 써서 거의 거래소 중재인처럼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장 전에서부터 참여했다고 네.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편하게 자기가 뭔가를 취득하거나 로비나 무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샀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네. 자신이 처음부터 원래 김남국 의원은 2017년, 16년부터 이 코인에 관심을 갖고 지속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것이 바로 도의적 책임의 질타인데 법적인 책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님 네.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처벌이 될 수 있는 영역이냐? 이게 왜냐하면 주식처럼 된 게 아닌데 법의 테두리가 아직 아닌데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쉽지는 않아요. 네. 이제 사전 정보를 얻어가지고 샀다 하더라도 이 자체 이제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 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자금법이냐, 이제 뇌물죄 이제 법적인 영역으로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현금화돼 있었는데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랄지, 네. 현금화된 수익을 갖다가 차명 계좌를 갖고 있다랄지 이런 거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에어드롭 얘기도 많이 했는데 왜 김남국 의원이 이 내용을 밝혀야 하냐면요. 전자지갑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 네. 서로 아무도 모르게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믹스가 됐건 플레이트 2가 됐건 P2E가 됐건 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샀느냐 아니면 전자지갑을 통해 다른 데서 받았느냐 이런 부분을 본인이 해명을 해야지 이게 정치자금법이냐 뇌물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디서 받은 거 아니야? 무상으로 뭐 에어드롭 받은 거 아니야? 에어드롭도 사실은 비율에 따라 주긴 하지만 그 코인을 관여하는 회사에서 네. 어느 한쪽을 훨씬 많이 줘도 이게 사실은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에 대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김광 변호사님께서는 네.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다 기록이 되니까 그거 제출하면 된다고도 얘기하셨다가 지금은 전자지갑 사이에 오고 가는 거는 다 또 숨길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전자지갑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실명으로 다 한 거고 그 네. 계좌를 제출을 한 건데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코인에 제가 대해서 전혀 코인을 모르시고 잘 답을 하시는 것 모르기 때문에 같은데. 네. 이해가 안 되는 아, 이거 건지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얘기해야 듣는 돼요. 사람은 좀 오해할 것 코인을 같습니다. 본인의 전자지갑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전부 다 네. 밝혀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전자지갑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면 외부 전자지갑에서 들어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 전자지갑에서 지금 들어온 것도 몇 개 있다. 이제 언론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자지갑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거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준 것인지 이걸 밝혀야 한다는 것이지. 네. 거래는 코인 거래로 거래-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에어드랍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에어드랍하고 지금 에어드랍이면은 말씀이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개념 자체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코인에 대한 알겠습니다. 개념을.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한다고 이용호 되는 게 의원님. 아니고. 네, 이용호 의원님. 하시나 보죠. 네.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은 사실은 법적으로 이게 뇌물죄냐 혹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이런 문제가 떠나서 국민의 상식이나 감정으로 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김남국 의원 정도 거래를 했으면 차라리 의원직을 그만두시고 코인 투자 운용사든지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전 재산을 몰빵했을 정도 되면은 미공개 정보를 얻었거나 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꼭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남국 의원 문제 때문에 네. 이 지금 게임 산업 자체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하다. 네. 지금 우리가 K컬처, 뭐 K팝 얘기할 때 전 네. 세계가 열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수출 중에서 K 컨텐츠 수출 중에서 70%가 게임 산업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게임 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국면이다. 이 부분은 꼭 좀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문제 의혹과 게임 산업의 문제는 좀 별개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용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코인 투자를 했다고 문제 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 게임과 연관되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건데 네. 물론 이 코인 투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저희 당내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실존하는 이 거래와 투자에 대해서 그것을 다 제약시하는 그런 시각은 저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간에 그런 거래를 하고 그거를 수천 건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런 걸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본분과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서의 저는 그 문제 제기를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이걸 다 팔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저는 계속 정치를 하실 거면 어쨌든 이걸 다 소명을 하겠다. 그리고 네. 그걸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러면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저는 가지고 계시는 코인 그 자체가 뭐 불법이거나 문제가 되나 이런 상관없이 알아야 그걸 된다. 다 저는 파셨으면 좋겠다. 이미 거의 한 90에서 100% 수익률 올리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전 첫 출발점이다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